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을까? 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까? 오늘 하루도 감정에 치이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채널 공감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바로 감정 지배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나 명상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 믿기 어렵겠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혹시 감정에 이끌려 힘들었던 날이 많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위로와 방향이 되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본능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마치 태풍처럼 여깁니다. 갑자기 몰아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맞서면 오히려 다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미지의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훈련을 통해 해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감정 반응은 다릅니다. 길에서 누가 내 어깨를 툭 쳤을 때 누군가는 아,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날 무시했어 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감정을 해석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특정 감정 반응을 반복 학습해왔습니다.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온 것이죠.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긍정적 해석, 이성적 거리두기, 감정의 전환, 이건 재훈련을 통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감정 지배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인생을 지배하게 둘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건가요? 두 번째, 3개월 실천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하세요. 감정 조절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 12주의 시간 동안 단계를 나누어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1단계, 감정인식 훈련을 1에서 4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감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침, 점심, 자기 전 하루 3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짜증, 긴장, 서운함, 허전함, 뿌듯함, 두려움. 이렇게 단어로 명확히 표현하는 순간 감정은 무형의 힘을 잃고 눈에 보이는 정보가 됩니다. 감정은 정리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정확히 인식한 감정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2단계, 감정 거리두기 훈련을 5에서 8주 진행합니다. 이제 감정과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거리두기란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문장은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나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내가 하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감정은 나를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 내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감정의 세기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분노, 질투, 슬픔, 불안조차 하나의 감정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단 1초만의 틈이 생기면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3단계, 감정 전환 훈련을 9에서 12주 진행합니다. 마지막은 감정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안정, 분노에서 이성, 슬픔에서 회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입니다. 불안할 때는 심호흡 3번과 함께 산책해 보세요. 우울할 때는 손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화가 날 때는 조용한 곳에서 물 한 잔 마시고 5분만 침묵하세요.
감정이 혼란스러울 땐 영상을 통해 뇌파를 안정시켜 보세요. 이처럼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는 원리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도 확고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생기지만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 반응을 선택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박자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반응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10초만 조용히 앉아 있거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간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에 바로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얻을 게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표현을 줄입니다. 대화가 아닌 감정 폭발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결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실천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행동 중심의 문제 해결 사고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많아 막막할 때 그럼 딱 10분만 집중해볼까? 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감정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슬퍼도 분해도 괴로워도 결국 나를 앞으로 움직이는 건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감정을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건 인생의 리모컨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손에 그 리모컨을 다시 쥐어보세요. 네 번째, 감정 훈련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 조절 훈련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이런 거 못해.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훈련의 진짜 시작점에 오신 겁니다. 감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반복 훈련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처음엔 누구에게나 어설프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세요. 먼저,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 훈련은 단기 속성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씨앗은 실패야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당신의 내면 회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감정의 뿌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자랍니다. 두 번째, 성공보다 기록을 목표로 해보세요. 감정 조절의 핵심은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 앱에 간단히 감정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갑자기 불안해졌다. 이유는 내일 발표 때문, 또는 종이 일기장에 하루의 감정 흐름을 서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에 자존심이 상하는지, 어떤 사람 옆에서는 유독 불안한지, 이걸 알게 되면 감정을 예방하거나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도 함께 자랍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말로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점점 더 커지고 왜곡됩니다. 혼자서 곱씹으면 처음보다 더 아프고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면 놀랍게도 그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꼭 친구나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기처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반려식물이나 거울 앞에서 내 감정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상담사, 멘토, 혹은 감정 노트를 꾸준히 쓰는 습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억누르는 덩어리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보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은 표현해도 괜찮다는 감각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감정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은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은 단지 내 기분이 편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계의 질에 직결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사람과 부딪힐 때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친구가 연락을 끊었을 때,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상사가 이유 없이 날 무시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감정은 단지 개인적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라는 연결선을 흔드는 동력이 됩니다. 이때 감정은 인간관계의 연료가 됩니다. 그 연료가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갑작스레 터져나와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반응하면 그 순간 감정은 폭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보다 먼저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 이 한 문장의 차이가 관계를 지키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즉시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타인을 해석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석합니다.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내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걸까? 반사적인 말보다 감정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아팠어. 지금은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이런 말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대결이 아닌 조율로 접근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나도 편하고 상대도 이해받을 수 있을까? 이런 태도는 관계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보다 먼저 톤이 높아집니다. 오해가 생기면 바로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상처받습니다. 자기 감정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늘 타인을 탓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피하게 되고 외로움이 깊어지며 자존감까지 흔들립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결국 자기 안에서 시작되니까요. 관계를 지키고 싶은가요? 감정부터 바라보세요. 여섯 번째, 감정을 쓰는 법을 알고 억누르지 않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을 억누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집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말실수로 터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억제보다 표현의 방식입니다. 다음에 연습을 해보세요. 일기 대신 감정 노트를 씁니다. 오늘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나요?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 감정을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감정 편지 쓰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하긴 어렵지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리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감정을 예술로 바꿉니다. 그림, 노래, 글쓰기, 춤, 수묵화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감정은 표현되면 풀립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감정 조절력을 키운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입니다.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실천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된 변화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쌓아두는 삶은 결국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화를 꾹꾹 누르며 살아왔던 사람은 만성적인 소화불량, 긴장성 두통, 어깨 결림,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시작한 이후 이들은 자연스럽게 밤에 잠들기 쉬워졌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참가자는 10년 동안 먹던 수면제를 끊게 되었어요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감정과 신체는 연결되어 있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면 관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감정이 휘청거렸다면 이제는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 같으면 싸웠을 상황인데 이젠 그냥 웃고 넘겨요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가족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직장 내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 관계에서 내가 나를 먼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젠 나 자신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분이 자주 바뀌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릴 줄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존감은 말로 외우듯이 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훈련을 통해 진짜로 체화됩니다. 감정 조절 훈련은 자존감 회복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삶의 통제감이 높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인데 예전에는 퇴근 후 폭식을 하거나 이불 속에 파묻혀 잠들었지만 이제는 지금 내 감정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다시 핸들을 잡은 느낌이에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인생은 점점 더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감정 하나 다스렸을 뿐인데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익힐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처럼 감정에 상처받고 흔들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그 작은 선택이 결국 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기회는 당신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느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따뜻하고 단단한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진짜 감정의 주인, 그리고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루 한 번 내 감정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안의 감정과 대화하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무너졌을 텐데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네. 그 변화가 바로 당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던 당신, 이제는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오늘이 바로 1일차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공감과 지혜는 당신의 90일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엔 또 갑자기 더워지죠. 이런 계절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나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시간 꼭 챙겨주세요. 기온처럼 감정도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 모든 흐름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당신이길 응원합니다. 늘 당신 곁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채널 공감과 지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나누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